자, 지금 돈을 주고 저런 걸 배운다는 얘긴데요. 사실 뭐 굳이 우리가 돈 주고 배우지 않아도 사실 뭐 여자는 남자는 연애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강의의 핵심은 뭐냐면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사실은 10명 중에 2명은 긴 머리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10명 중에 8명의 남자가 긴 머리를 좋아한다면 어쨌든 지금 연애 못하는 상황에서 확률을 8명에게 맞추는 게 맞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많이 하면 그만큼 확률이 높아진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게 바로 저 강의가 잘못된 점이죠. 사람들은 확률이 높은 사람이랑 연애하고 싶지 않거든요. 연애하고 싶은 사람이랑 연애하고 싶어 하는데 확률이 가장 높은 대상을 고르게 된다면 대부분의 남자들이 자기가 연애하고 싶어 하지 않는 여자를 고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나니까 더 비극적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그 사람을 내가 유혹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선택받고 어쨌든 누구라도 선택하게 되는 그 모델로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얼마 전인가 보니까 그 드라마에서 여자짓 들어보셨어요? 여자짓이라는 대사가 굉장히 논란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드라마에서 말하는 여자짓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 일단 한번 보시죠. 시대를 역행하세요부터 여자짓, 지금이 어느 때인데 여자짓이라니 대환장 이런 뭐 게시판에 글들이 많이 올라왔다고 해요. 이런 것들이 여자짓 이게 불편한 행동인가요? 사실 여자짓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리고 여자짓을 많이 할수록 실제로 연애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확률이 높을 수는 있는데 왜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것을 여자짓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것을 남자짓이라고 생각하게 됐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지 않으면은 이게 계속해서 이것은 여자짓, 이것은 남자짓 하면서 그게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재미없는 사회가 되겠죠. 그렇죠. 무엇이 여자짓인가 무엇이 남자짓인가 보다 저도 저기서 여자짓이라고 굳이 발화를 한 게 의문스러워요. 왜냐면 뭐 예를 들어 드라마에서 어떤 폭력씬 같은 거 격투씬 다루면서 에이 남자짓이다 뭐 이러진 않잖아요. 상남자다라고 얘기하죠. 상남자. 그러니까 왜 여자짓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남자들이 생각한 여자짓엔 뭐가 있으세요? 보호 본능을 불러일으킬 만한 행동을 하는 것을 아마도 여성분들이 조금 더 많이 그 연애에 있어서 많이 해왔으니까 좀 전형화된 그런 여자짓 아니냐. 눈을 좀 동그랗게 떠야 좋아한다면서요? 그렇죠. 제가 뭐 이렇게 위로 올려다봐야죠. 항상. 위로 가야 돼요? 왜냐면 남자가 아까도 그렇게 그렇게 하나요. 가르치더라고요. 정영진 씨는 여자짓이 아니라 뭐 하는 짓이에요? 정영진 짓이다. 몹쓸 짓. 이런 연인 관계에서 어떤 그 남녀의 성 역할이 굳어지는 이유는 일종의 본능일까요? 일단은 뭐 본능에서 그러니까 기인했다고 봐요. 예를 들면 수컷이 뭐 다른 무리의 수컷으로부터 뭐 자신의 암컷 무리들을 좀 보호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게 어떤 동물이냐고요. 난 진짜 무슨 동물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우리도 동물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경향적으로 유인원과 인간종에서 남성 중심적인 그런 게 그러니까 남성의 마초성이 나타나는 건 사실인데 그게 어떤 생물학적인 필연, 뒤바뀔 수 없는 필연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가까운 종들 중에서도 그렇지 않은 종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 종의 생물학적 특성조차도 우연적으로 고착화된 거지 반드시 그렇게 진화하도록 탄생했다는 건 아니라는 근데 여자들도 사실은 굉장히 남성적인 남성에게 끌리잖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여자도 남성의 어떤 그 남성적인 매력이 넓은 어깨라든지 뭐 가슴 근육이라든지 이런 네. 거에 대해서 근데 매력을 느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네.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성적인 매력이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여타의 다른 복합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사회적인 구조가 바뀌면서 상당히 인간들이 개성화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전형적인 거를 배워야 한다 그러면 그렇죠. 예, 그게 교수님 문제라는 말씀대로 거예요. 전형적인 거 얘기하실 때 성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근데 뭐 그냥 뭐 개인의 취향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정체성에 대한 거를 상대방에게 자꾸 주입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처음 봤는데요. 전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여자의 어떤 예쁜 신체를 다른 남자가 보고 탐하는 게 싫다 이거 아니에요. 그럼 아까 예를 들어 황현희 씨한테도 여자친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TV 출연 안 했으면 좋겠다고. 다른 여자들한테 인기 없는 다른 거 여자들이 싫다고. 자기 저는 쳐다보는 그거랑 거 비슷한 것 싫다고. 같거든요. 일본 남자도 짧은 치마 입는 여자를 굉장히 싫어해요. 똑같아요, 그게. 근데 저는 만약 제가 남자친구가 만약 짧은 치마 입지 말라고 하면 저는 수영복 입고 나와요. 왜 제 인생에 우리 부모님 그래요? 확실하게 그렇게 비키니 입고 해줘야지. 나와요. 저는 저거를 보면서 저럴 때 여자들은 굉장히 내가 사랑받는구나라고 느껴요. 근데 예를 들어 치마 짧은 거 입지 마.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거 싫어. 갈아입고 와라고 했을 때 아, 싫어. 나 그냥 오늘은 치마 입을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다음 단계에서 남자가 어떻게 나오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게 발전을 하게 된다면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지난 6월이에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성인의 데이트 폭력 가해 요인 연구 결과 43.9%를 차지한 누구와 함께 했는지 항상 확인했다. 그 다음에 많이 나온 게 옷차림 제한이에요. 그리고 다른 이성을 만나는지 의심한다라는 것도 36.2%를 차지했는데요. 이게 사실은 상대방 행동을 간섭하는 거, 제한하는 것 자체가 폭력이다라는 생각을 잘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러게요. 이거 자체가 폭력적이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폭력적인 거를 사실 뭐 상대방이 이제 화나게 하면은 뭐 이렇게 그런 생각은 하죠. 근데 거기까지 안 가면은 이게 어디까지 인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은하선 씨? 네, 그걸 저요? 잘 모르. 예. 네. 그러니까 이거 근데 어디까지 사실 인지를 가장 하는지 중요한 저는 잘 건요. 모르겠어 이게. 제가 더 어릴 때 연애를 할 때는 이 사람하고의 깊은 관계에서 이 분리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중요한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게 나에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그렇지. 사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악이나 영화나 이런 것들이 저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그 사람과 나는 완전히 다른 객체이기 때문에 저 사람의 인생을 존중해 줘야 되고, 저 사람이 제 인생에 침범하려고 하는 순간도 저를 지켜야 된다라는 어떤 선이 생기더라고요. 그 선을 인지하는 게 자신의 폭력성, 그리고 저 상대방의 폭력성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저는 근데 생각을 이게 해요. 폭력이라는 게 뭐 때리거나 뭐 이런 것만이 폭력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저도 연애할 때 심지어 머리 염색을 못하게 했었어요. 근데 염색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에만 염색을 하고 겉에를 덮고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는 진짜 이봉원 씨가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이봉원 씨라고 제 얘기 안 했죠. 네, 죄송합니다. 왜냐면 이봉원 씨 인격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거론하진 않을게요. 네. 성인의 데이트 폭력 가해 요인 연구 결과 조사에 임한 남성들 10명 중에 8명이, 그러니까 저희가 2,000명 중에서 무려 79.9%가 교제 중 여성에게 한 번이라도 폭력을 행사한 경험이 있다라고 답을 했어요. 이거 결과 좀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우리의 그 가부장적인 그 전통 자체가 남성이 중심이 되고 여성을 뭐 부속적인 위치에 이렇게 놓이는, 그래서 권력 관계가 전혀 현격하게 다른 이런 상황이 좀 있다 보니까 아마 이런 폭력에 더 노출이 돼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폭력이 어디서 왔는가, 무엇 때문에 그런 걸 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했듯이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강력하게 감정적으로 하나가 되고자 하는 열망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가 되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라는 대상을 소유함으로써 하나가 되는 방식이잖아요. 실제로 굉장히 이 폭력이 나타나는 경우는 내 건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생각될 경우에 그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요새 젊은 층에서는 그 또 다른 그 연애할 때 그 문제가 바로 이 젠더 감수성이 맞지 않는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가 이별하는 사례들이 좀 늘고 있다고 해요. 자, 그녀들이 또 그들이 헤어지는 이유가 뭔지 함께 보시죠. 감정을 정리하고 나니까 너무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전혀 후회하진 않아요. 후회할 일이었으면 하지도 않았고요. 좀 더 일찍 헤어질 거리라는. 그럼 좀 더 일찍 잘 헤어질 수 있었을 텐데. 문학의 사건이 여혐이에요. 자기는 왜 우리가 잠재적 범죄자를 취급을 당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왜 미스박이 여성 혐오적인 표현이냐라고 저한테 물어봤었어요. 그게 왜 여혐이냐, 자기는 이해가 안 간다. 저희 학교에 어떤 대형 강의실에 어떤 남성이 그 후드지옥을 쓰고 마스크를 쓰고 네 발로 앞문으로 도망간 사건이 있었어요. 너 다음 학기에 복학하면 또 보겠네? 이러는 거예요. 학교에서 개최할 그런 행사 같은 거 아니냐, 이벤트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대부분의 남성들이 저보고
나는 너랑 이렇게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가 않다. 내가 왜 너랑 이런 얘기를 나눠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반응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나는 여자친구가 밥을 사주는 건 용납할 수 없는 것 같다. 내가 초라한 남자가 되고 싶지 않다. 자기가 떡볶이를 먹더라도 행복하게 먹어주는 여자를 원한다는 거예요. 헤어지고 나서 몇 개월 후에 다시 연락이 왔는데 그땐 이유가 그거였어요. 우리 부모님이 좋아하는 여자상은 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가 좋은 여자 같아. 싸우니까 막 벽에 머리를 박는 거예요. 그때는 이 사람 나를 진짜 좋아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었고, 헤어져 그러면 조금 이따 연락 와가지고 나 지금 뭐 한강에 가고 있어 막 뛰어내릴 거야 뭐 연락이 온다거나. 제가 만약에 페미니즘을 접하지 않았으면 내가 잘못한 게 세상에 너무 많았을 거예요. 뭔가 불편하지만 이렇게 맞춰가면서 살아야 돼 라고 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접하고 난 후에는 좀 더 주체적이고 저다운 연애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자, 남자들 얘기도 들어봐야죠. 궁금하네요. 예. 30분에 한 번씩 이렇게 전화하고 문자 보내, 전화하고 문자 보내. 가장 최악의 수는 집을 찾아가는 거죠. 다 해보셨죠? 이게 여성들한테는 상당히 두려울 수 있다. 이거를 몰랐었죠. 여자친구가 밤늦게 이제 택시 타고 집에 가는 게 너무 무섭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여자친구한테 좀 화를 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왜 1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한 그런 범죄자 때문에 나머지 99명의 선량한 택시 운전자 기사분들을 그게 범죄자로 보냐. 저는 그런 사례를 들으면서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솔직하게는 제일 먼저 들어요. 그런데 또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면 정말 그랬을까? 그냥 제 앞에서는 괜찮아 뭐 좋아 했던 어떤 표현들 중에서는 분명히 본인의 불편함을 감내했던 것들이 되게 많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결국은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함에 있어서 되게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단정짓지 않고 한계를 짓지 않고 굉장히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성들을 위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사실은 모두가 잘 살자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나도 내가 가졌던 어떤 부담들을 내려놓을 수 있고 또 서로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자, 젊은 남녀분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저분들의 이별에 공감을 좀 하시나요? 저기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이 있었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헤어졌어요, 선생님. 근데 그게 그 이유가 뭐냐면 저 사건을 두고 우리가 젠더를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고 내가 불편해하는 것을 저 친구가 전혀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이 완벽하게 드러나게 된 거죠. 그리고 한쪽에서는 저게 무슨 여성 혐오냐라고 얘기를 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자기도 맨날 그런 생존을 둘러싼 그런 공포감을 겪는다는 얘기를 계속했는데 서로 공감이 전혀 안 되는 그러니까 거죠. 우리가 저희가 젠더 감수성이 맞지 않아서 헤어졌다는 얘기를 했는데 젠더 감수성이 정확하게 뭔가요? 젠더 감수성이라는 말 그대로 그 젠더 간의 차이를 인지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젠더 간의 차이뿐만 아니라 그것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성별 불평등이나 권력 문제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인지도가 사실은 젠더 감수성이라고 하는 거죠. 커플들의 젠더 갈등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헤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간격이 안 좁혀진다고 하면 남성이 혹은 여성이 성차별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한쪽은 그것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면은 대화로 뭐 해결해 보는 게 좋겠지만 대화로 안 된다고 판단됐을 때는 그건 양보 불가능한 문제인 것 같아요. 여자들이 그런 얘기 꺼내면 남자들이 좀 너 이렇게 유별나냐라고 그렇죠. 대부분 그러지 왜 않나요? 이렇게 예민하냐. 네, 예민하다. 불편한 지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지난해 뭐 굉장히 큰 정치적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정치에 대한 어떤 감수성이 떨어진다. 이걸로도 헤어질 수 있는 거고, 저는 그러니까 이런 헤어지는 이유들을 자꾸 찾는 것보다는 아니 그 지금까지 사랑했던 사람이 젠더 감수성이라는 게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뭔가를 설득한다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사랑했던 감정에 대해서 좀 지키려는 마음을 갖는 게 더 맞는 거지. 처음으로 정영진 씨랑은 약간 반대되는 의견인데 저는 항상 연애를 하기 전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물어봐요.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 미리. 예, 너의 정치 성향은 어떠냐까지 그래서요? 물어보거든요. 다르면 안 쌓여요? 전 다르면 그냥 바로 안 잡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따로? 지속, 설문지 따로 있어요. 예, 적어놓고 얘는 네 하고 안 만나고 이러는 점수. 진짜. 젠더 감수성으로 인해서 이별하는 것이 과연 이게 괜찮으냐? 괜찮고 안 괜찮고. 그러니까 뭐 그건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이제 해결할 문제긴 한데 그런 현상 자체가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다라면 우리가 그 현상이 얘기해볼 수 있죠. 있겠죠. 근데 보통의 이제 젠더 감성 관련해서 이제 둘이의 다툼이 있을 때 오빠는 어떻게 그런 것도 몰라, 그런 것도 이해를 못 해줘라는 식으로 공격적으로 나가게 되면 남성 역시도 거기에 대해서 좋게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을 곱게 하든 나쁘게 하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사람들은 받아들여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우리가 않기 얘기하고 때문에 싶은 거는 세상이 변했고 여성들의 생각이 변했고 여자들은 빨간 약을 먹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러면 거예요. 우리가 사실 지금 오늘 연애에 대한 이야기, 불편한 연애에 대한 얘기를 쭉 나눠봤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하면 좀 더 평등한 연애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시대가 바뀐다는 것은 사실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인구 구성이 바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극적이지만 이번 세대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래도 우리가 왜 이 논쟁을 하고 있고 이 프로를 왜 하고 있냐면은 이것을 보고 자라는 지금 세대, 전성기가 오고 20대, 30대가 됐을 때 우리 세대와는 그 생각의 구성과 비율 자체가 많이 다를 겁니다. 저는 그 10년 뒤, 20년 뒤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수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사랑을 하기 싫다면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사랑하지 않을 권리도 우리는 있어요. 하지만 사랑을 하려면 꾸준히 열심히 그 파트너와 협상해라. 이거밖에 답은 없는 거죠. 오늘 그 나는 연애가 불편하다라는 방송이 좀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 거고 공감이 많이 된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연애는 사실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의 생각과 입장이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라는 걸 인지할 때 좀 성숙한 만남이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도 그럼 한마디 까칠한 톡으로 마무리해볼까요? 어느 분부터 해보실래요? 나는 연애가 불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음부터 불편한 사람을 만나신 겁니다. 약간 비슷하긴 한데 불편하면 하지 마세요. 누구도 당신에게 강제하지 않습니다.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또 다른 분? 네. 저는 송 작가님? 말 대신 뭐예요 이게? 이거 저 지금 눈 아무 하나 보낸 겁니다. 저는 약간 심영래 씨 이렇게 하신 줄 띠리리리 하신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연애하지 않을 자유를 허해라.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까칠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Hello, my name is Harmony. 요리 모자라니? 오빠가 좋아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살며시 다가왔지. 좋네, 그래. 얼굴에 햇빛 받으면 김이 생깁니다. 내 기운까지 이뻐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어떤 기능이 좀 가장 필요하세요? 청소해주고 설거지해주고. 혼자 좀 해. 외로움을 달래주는 파트너 로봇이 가장 많이 팔릴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거? 그거는 저는 반대 의견. 반대합니다. 그것도 반대입니까? 로봇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남성 엔지니어들이에요. 잘하시네요. 비빅 인간을 제거하라. 저건 꺼버려, 저거.